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저보고 몸 함부로 굴리는 연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입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들이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폭언들 팩트만 정리했습니다. 원래부터 전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저런 년 고른 건 네 탓이라고 신랑한테 말했습니다. 몸 함부로 굴리다가 임신해서 결혼했다고 순진한 애 꼬셔서 돈 빨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빨아먹을 돈도 없고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받은 게 다입니다. 결혼 전에 내가 신랑보다 훨씬 더 벌었지만 임신으로 인해 직장 그만두고 150만 원 생활비 받아서 70에서 80 보험료며 각종 나갈 거 나가고 아기랑 같이 먹고 쓴 거 한 달에 5, 60도 안 됩니다. 신랑한테 니는 전혀 이기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리고 살던지 네 자식 고아원에 맡기고 냉정하게 끊고 새장가 가면 되고 그러면 애는 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어미라는 년이 술, 담배 해서 기형아 나온 거 아니냐고 우리 애기 보고 기형아라고 말했습니다. 애기한테 편측성 난청이 있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지만 병원에선 한쪽만 안 들리는 거라 크게 문제없다고 합니다. 임신 전에는 신랑이랑 술은 마셨지만 담배는 안 폈었고 임신 때는 당연히 술, 담배 다 안 했었습니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 어른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토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전화를 너무 바빠서 못 받으면 어머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말 다 하기도 전에 어디 어른 말에 말대꾸 하냐고 역정을 내십니다. 가끔씩 반찬해 주신다 하고 애기 봐주신다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인사해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어디 가서 물어도 자기 같은 시어머니 없다 하고 딱 한 번 신랑이랑 일 있어서 얘기 좀 봐달라고 어렵게 부탁했는데 시간 안 되시면 괜찮다고 묻고 물어서 흔쾌히 봐주셨습니다. 나중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온 시어머니한테 애 봐달라고 한다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냐고 합니다. 전셋집 1,700 현금 들어가고 나머지 6,800은 다 대출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집 할 때 뭐 해왔냐? 돈 한 푼 보탠 게 뭐 있냐? 해온 건 뭐 있냐? 하십니다. 혼수해와도 더 해왔습니다. 건조기, 스타일러 등 욕먹기 싫어서 좁은 집에 꽉꽉 차게 다 했습니다. 임신 10개월, 출산 8개월 동안 주말주부 하면서 독방 육아했습니다. 생활비 1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흥청망청 과소비하고 잘하는 건 청소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미래고 목숨이고 등불이다. 내 귀한 자식이다 하길래 너무 화나서 웃으면서 어머니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했더니 밤에 잠 한숨 못 잤다고 어디 어른한테 대바라지게 그런 말 하냐고 육아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해서 담배를 피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집에서 마시곤 했습니다. 그걸로 우리 엄마한테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뭐라길래 엄마가 사위는 피는데 얘 보고만 뭐라 하냐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했다고 가정교육을 이따구로 받으니까 자식이 저 모양이라고 뒤에 가서 전현이나 전현애미나 어머니 니 잡아먹으려고 한다. 저 장모년 자기한테 덤벼든 게 봤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이런 취급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라는 인간은 우리 엄마 원래 그렇잖아. 그렇게 말한 건 우리 엄마가 잘못하긴 했는데 니도 어른 말씀하시는데 비웃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냐고 했습니다. 지 자식 보고 기영하라고 말하는데도 그런다면 그런 거지 하고 말았고 지 엄마만 세상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대하고 평소에 막말하는 거 자식 생각해서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 함부로 굴리느니 피 빨아먹느니 이런 소리 듣고 아, 이 인간은 어른이 아니구나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그 뒤에 둘이 대화하는 거 듣고 이혼을 결심한 거고요. 일단은 어머니 막말하는 거 다 녹음하시고 이혼 소송으로 가세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 꼭 하시고 애기 양육비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남편이 육아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아기가 생겨서 아이 낳은 지 반년 좀 넘었습니다. 거의 만삭 때까지 일하다가 아이 낳으려고 휴직한 상태인데 집에서 애만 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지나가는 말로 남편은 제가 원한다면 자기가 육아휴직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고 말할 테니 그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육아휴직 이야기 꺼내니 남편이 싫다고 하네요. 확실히 싫어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익숙한 사람이 돌보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솔직히 저도 처음이라 다 서툰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남편 매번 집 오면 집안일 거의 안 하고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면서 아이 돌보는 일도 드물고
가끔 기저귀 갈거나 하면 그걸로 생색내는 것도 짜증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보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연봉도 더 높고 회사 복지도 더 잘 돼 있었는데 남편이 거의 매일 야근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돈 조금이라도 더 버는 제가 일하고 남편은 애 보면서 집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밤에 아이 달려주려 깨는 것도 그만하고 싶어요. 저도 밖에서 돈 벌고 싶네요. 옆에서 잘 자고 있는 남편 짜증납니다. 예, 일단은 실제로 이런 남자들이 꽤 많습니다. 애 보는 거 싫어서 육아휴직안 쓴다는 남자, 성은 지성 붙여놓고 왜 애 키우는 건 엄마한테 다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요. 이래놓고 나중에 애가 커서 아빠랑 말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합니다. 아빠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아빠 되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친오빠 제발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벌, 스펙 모두 좋고 성격도 좋은 우리 오빠. 어릴 때부터 모범생 소리 듣고 정말 잘 자라서 부모님의 자랑입니다.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오빠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다들 저보고 저런 오빠 둬서 부럽다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끼리끼리라고 남자는 친구를 보면 아는데 저희 오빠 친구들 하나같이 술, 담배 유흥 안 합니다. 그런 오빠가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데요. 직장, 학벌 다 저희 오빠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다만 친정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하시거나 고정급은 없으시다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누가 먹여 살리나요? 월급 얼마 안 돼 보이는 여자친구랑 월급 많은 저희 오빠 중에 저희 오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처가까지 먹여 살려야 할 분위기입니다. 그 언니는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인지 별 신경 안 쓰고 저희 오빠도 곱게 자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오빠 여친이 명품족입니다. 첫 만남자리에 명품을 두르고 왔습니다. 저보다 명품이 더 많습니다. 버는 족족 치장하는 데 쓰는 것 같은데 직장도 평범하던데 그리고 여기 보면 노후 준비 안 된 시댁 무조건 걸으라고 하시고 남자가 노후 준비 안 된 부모 뒀으면 남의 집 딸내미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저도 반대로 노후 준비 안 된 친정 둔 딸들도 남의 집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집은 두 분 다 사업하셔서 풍족하거든요. 오빠가 어려움 모르고 자라서 아무나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 언니가 저희 오빠 놓치기 싫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약간 여우 기질이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사귀어본 경험 없는 오빠라 걱정되는데 만약 저희 집이 어렵고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된 집이면 상대방 집안 조건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집이 어려운데 사돈댁이 잘 사는 거 바라는 자체가 염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친정이 저희 집과 비슷하거나 평범한 여자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빠가 여친을 처음 소개시켜 준 거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빠가 불구덩이로 들어갈까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이럴 때는 답은 하나입니다. 예, 가만히 냅두면 됩니다. 그래 결혼해 이러고 지원 미적미적 안 해주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콩깍지 빠져서 헤어집니다. 절대 반대하는 티내지 마시고요. 지원도 주지 말고 무조건 방치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사연. 남친이 전 여친 때문에 밥 먹다가 싸웠네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저희는 벽 쪽에 앉아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밖에 한 커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혼자 쪼르르 달려 나와서는 창밖에서 제 남자친구에게 손을 막 흔들더니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격양된 말투로 땡땡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너희 집 여기서 좀 멀지 않아? 이러면서 수다 떨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일단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인가 했고 저랑도 인사는 나누겠지라는 생각에 그분 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그냥 나가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저는 남녀를 떠나서 그렇게 들어와서까지 얘기할 거면 같이 있는 사람한테 가벼운 목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남자친구가 먼저 내 친구 누구누구야라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물쭈물하면서 고등학교 친구야 이러길래 혹시 전에 얘기했던 전 여친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 여자한테서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안부 전화긴 했는데 남자친구의 다른 여사친들과는 조금 다르게 괜히 뭔가 찜찜했었는데 통화 끝나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전 여자친구이긴 한데 그냥 고등학교 때 한두 달 만났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스킨십 같은 것도 안 했다고 그냥 동창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너네 집 여기서 멀지 않아라는 대목도 그렇고 괜히 더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싸운 내용의 중점은 전 여친이어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예의로 인사 정도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무례했다였고 남자친구는 그걸 왜 당연하게 얘기하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친구마랑만 얘기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도 여쭤봤는데 낯을 가리더라도 가볍게 인사는 해야지라고 하셨고 새아빠도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여자도 그런데 남자애가 처신을 잘못했지 인사는 시키고 둘이 얘기했어야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제 생각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남자친구는 지금도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인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저 상황에 기분이 상한 게 이상한 걸까요? 일단은 그 여사친이 좀 개념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도 기본적인 예의를 조금 모르는 사람 같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카톡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